2022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제1회 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 국가를 선택해 농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단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함. 이런 문제는 원래는 점수를 주려고 출제를 하는 셈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국가 이름을 알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프리카에 있는 A부터 E까지의 나라 이름을 보면은요. A가 에티오피아고요. B가 나이지리아, 그 다음 C가 콩고 민주공화국, D가 앙골라, 그 다음에 E가 탄자니아죠. 그리고 위에 있는 표에서 점수는 그냥 적기만 할게요. 자, 3점, 3점, 4점이어서 나이지리아는 총 10점. 그 다음에 탄자니아는 3점, 3점, 2점에서 총점이 8점. 콩고 민주공화국은 4점, 4점, 1점 해서 총점은 9점. 앙골라는 3점, 3점, 1점 해서 총점이 7점. 그 다음 에티오피아가 1점, 4점, 2점으로 총점이 7점이 나와요. 자, 그래서 가장 적합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종교별 신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D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트교, 힌두교 중 하나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에 유럽이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가 전파가 돼서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죠. 그래서 C는 불교고요. 그 다음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죠.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불교하고 힌두교 사이에 종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A는 지금 크리스트교, B는 이슬람교라고 알았으니까 나머지 D가 힌두교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의 대표적인 경관은 도명 지붕과 첨탑이 있는 모스크이다. 이건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B는 윤회 사상을 중시하며 개인의 수양 및 해탈을 강조한다. 이건 불교에 대한 이야기죠. 3번, D의 사원은 주로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건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 4번, A는 B보다 크리스트교는 이슬람교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신자가 많다. 옳은 설명이에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대략 2배 정도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다음 5번, C는 D보다 남부아시아에서 신자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힌두교가 불교보다 더 신자가 많잖아요. 3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그리스, 남수단, 페루 중 하나임. 자, 남수단은 저개발 국가고요. 그 다음 페루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데 개발도상국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리스는 유럽에 있으니까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최근에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인구 구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유럽에 있는 평범한 나라라고 봐도 될 거예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은 이제 급격히 떨어져서 10.6이 됐네요. 그 다음에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인데 가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나다랑 비교하면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가가 남수단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 가운데서는 다가 1950년대부터 출생률과 사망률이 훨씬 낮았죠. 그리고 사망률을 보면은요, 다는 1950년대하고 현재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사망률이 어느 수준까지 낮아지게 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노인 인구 비율이 일정 이상 높아지게 되면, 선진국이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다가 그리스고요. 나가 페루예요. 페루.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의 1950년부터 1970년 인구 변천 단계는 3단계에 해당한다. 가는 이 시기를 봤더니 출생률은 여전히 높고요. 사망률이 낮아지는 단계죠. 그래서 다산 감사 단계 또는 초기 팽창기라고 부르는데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 해당하죠. 그 다음 2번. 다의 2020년 인구 구조는 피라미드형에 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피라미드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1단계에서 보통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는 4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형, 물론 이제 정확한 모양은 봐야 되겠지만 종형 또는 방추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된 설명. 3번. 가는 나보다 2020년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출생률이 가가 나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4번. 나는 다보다 2020년에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잘못된 설명. 5번. 그리스는 페루보다 2015년부터 2020년에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죠. 자, 사망률을 보면 페루는 5.5, 그 다음에 그리스는 10.8.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죠. 4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자, 가나 다 중에 다를 구분하는 건 너무 쉽죠.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나미부 사막이 있는 나미비아예요. 자, 물론 그래서 다는 사막 기후니까 이 지점이 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사실 살짝 구분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에서 다루었으니까 문제를 보고 나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다가스카르 섬, 그리고 뭐 어느 섬이든 대체로 섬 가운데 부분이 해발고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해안가는 해발고도가 낮잖아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은 적도에서 살짝 남쪽에 있죠. 뭐 저위도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은 주로 남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적도 가까이에 있으면, 정말 붙어 있으면 적도 수렴대가 남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바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마다가스카르는 계속해서 남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동쪽에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은 바람 바지 사면이니까 연중 강수량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바람 그늘 쪽이니까 아무래도 강수량이 적겠죠.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남동 무역풍이 불 때 바람바지 쪽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동쪽 계열의 바람이 불면 당연히 바람바지 사면이 돼요. 다음 니은, 나의 연안에는 연중 한류가 흐른다. 잘못된 설명이죠. 다의 한류가 흐르는 거고요. 이렇게 흐르는 게 한류,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게 난류죠. 그 다음에 디귿, 다의 연안은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사막은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중요한 내용이고 옳은 설명이죠. 리을,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할 때 다는 가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서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5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일출 시각과 일몰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 지점을 보니까요. 가운데 여기는 적도니까 뭐 1년 내내 낮의 길이가 12시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일출 및 일몰 시각을 봤더니 6월달이네요. 자, 6월달에는 남극점에서 북극점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가나 다를 봤더니 일출 시각이 이르고 일몰 시각이 늦은
가가 가장 북쪽에 있겠네요. 그래서 이집트 지역이 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적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남반구 지역이 될 거고요. 1번, 나는 기온의 일교차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잘못된 설명. 저유도 지역은 기온의 연교차가 워낙 작아서 일교차가 더 크죠. 그다음 2번, 가는 나보다 남회귀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가 아니라 멀다. 3번, 가는 다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높다. 높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7월의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는 적도에 있으니까 연중 열대 수렴대 영향을 받죠. 그 다음 5번, 다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도의 절대값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다는 한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바닷가 지역이죠. 그러니까 기온이 조금 동위도에 비해서 낮을 뿐이지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바닷가 지역이니까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내륙 지역이잖아요. 자, 이게 스케일이 한국 지리 같으면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바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계 지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홍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연교차가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3번.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식량 작물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는요. 튀르키예,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죠. 물론 내륙 지역은 온대나 또는 건조 기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는 대부분 사막이고요. 그런데 나일강이 흐르죠. 그래서 관계 농업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 대부분이 그냥 사막이에요. 외래하천 같은 게 없어서 오아시스 농업이나 조금 할까? 어쨌든 세 나라가 차이가 좀 크네요. 자, 그리고 가나 다를 봤더니 가는 밀의 생산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대추야자, 쌀, 밀 가운데서는. 그래서 튀르키예요. 가는 튀르키예. 그 다음에 나는 대추야자가 비율이 되게 높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다는 쌀의 비율이 꽤 높죠. 이집트예요. 자, 이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 외에 쌀 농사를 짓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만 먹는 거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수출 목적으로 쌀을 많이 재배하거든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석유 수출액이 농산품 수출액보다 많다. 튀르키예는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최근에 유전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그런데 그 양이 아직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다. 기억은 설명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외래하천의 충적 평야에서 식량 작물 재배가 활발하다. 이집트, 외래하천, 나일강, 맞는 설명이죠. 디귿, 가는 다보다 국토 면적에서 사막기후 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 다음 리을, 나는 다보다 외국인 관광객 중 이슬람교 성지 방문을 위한 관광객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네요. 7번, 그래프는 유럽 세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중 하나임. 자, 영국은 대서양에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편서풍이 강하게 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풍력 발전의 비율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 이탈리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죠. 그래서 다른 국가랑 비교하면 태양광 발전의 비율이 높을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 여름철에 고온 건조,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빙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낙차가 큰 곳이 있어서 수력 발전의 비율이 높겠죠. 자, 이렇게 각 국가의 특징을 알고 나면 가나 다를 구분하는 건 쉽죠. 자, 그래서 다는 수력 발전이 정말 독보적이니까 스웨덴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풍력 발전의 비율이 되게 높으니까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태양광 발전의 비율이 높으니까 이탈리아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고르다. 이건 영국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나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여름철에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건 가,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3번 가는 다보다 올리브 생산량이 많다. 옳은 설명. 그 다음 4번 나는 영국은 다보다 스웨덴보다 냉대림을 활용한 목재 생산량이 적다. 냉대 기후는 스웨덴에서 넓게 나타나죠. 5번 가는 북해, 나는 지중해 연안국이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다 기후 지역 기후 요소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A, C의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가는 포르투갈이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CS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나라 근처긴 한데 온대, 동계, 건조 기후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죠. 유라시아 대륙 동안 쪽이니까. 그 다음에 다는 이제 위도가 조금 높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냉대 기후 아니야? 실제로 다 일대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의 태평양 쪽은 냉대 기후하고 서한해양성 기후하고 약간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때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하고 나는 둘 다 온대 기후를 제시했는데 뜬금없이 냉대 기후를 제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설령 냉대 기후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위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기후 특성은 똑같아요. 기온이 살짝 낮냐 높냐 그런 차이만 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인데요. 플러스 알파. 자, 편서풍이 1년 내내 불 때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이제 해안가에 있는 산맥을 만나게 되면 연 강수량이 무척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노르웨이의 여정도, 그 다음에 캐나다의 태평양 쪽, 그 다음에 남반구로 가면 뉴질랜드의 서부 해안이 연 강수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건 좀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가나 다를 구분하고 나도 이 문제는 그래프가 조금 이제 복잡해서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고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보면은 다가 수치가 독보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나가 수치가 독보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다하고 가도 차이가 좀 나죠. 두 개 하긴 그렇네요. 하나만 할게요. 부등호를. 그 다음에 B는 나가 수치가 독보적으로 크고 높고요. 다하고 가는 거의 비슷하고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볼까요? 자, A는 다가 독보적으로 크다. 자, 다가 독보적으로 크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4번은 연 강수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기온의 연교차는 확실히 아니죠. 그리고 여름 강수 집중률도 서한해양성 기후가 높게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나가 가장 크고 다하고 가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건 연교차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여름 강수 집중률도 여기에 아니죠. 여름 강수 집중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하고 가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확실히 낮으니까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은 될 수가 없겠네요. 연 강수량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답은 4번이네요. C도 마저 볼게요. C는 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는 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
정답은 4번. 9번. 그래프는 가다 지역의 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 지역은 각각 지도에 표시된 A, C 중 하나임. 자, 동남아시아 지역인데요. C는 적도에 있죠. 그러니까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연 강수량이 많은 나가 C가 되겠네요. 여기다가도 나라고 적을게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C.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뭐 위도가 비슷한데요. 이게 A 같은 경우 아니죠. 그러니까 A, B가 가, 다 중에 하나니까 위도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지역은 여름철에 바다에서부터 남서 계절풍이 불어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더 궁금한 친구들은 남부아시아, 인도 쪽 계절풍 기후를 한번 계절풍을 좀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B는 완전히 내륙이니까 계절풍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열대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여름철에 불어오는 그 바람이 당연히 육지에 부딪혀서 지형성 강수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래서 7월달, 6월달, 8월달을 봤더니 연 강수량이 1000mm 가까이 되거나 1000mm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곳은 한 달에, 6월달, 7월달 거의 한 달에, 6월달도 마찬가지고 7월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평범한 지역의 연 강수량만큼 내리는 거예요. 강수량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열대 바다에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지형성 강수를 내릴 때, 현상이 일어날 때 이만큼 비가 내린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뭐 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다가 B예요. 자, 이제 선택지 볼게요. 기억 가는 남서 계절풍의 바람바지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내륙, 다는 해안에 위치한다. 거꾸로 되어 있고요. 디귿 A는 C보다 6월에서 8월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이건 그냥 그래프 보고 그대로 판단하시면 되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가, 나, 다가 각각 A, C, B라는 걸 알았으면 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 리을 B는 C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가 아니라 적다.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네요. 10번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의 대규모 조산대에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에 분포하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나스카판, 코코스판과 주변부의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등과의 경계를 따라 분포한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계, 두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등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유라시아판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등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1번 기역의 두 조산대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에서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만나요. 그 다음 2번 니은은 해양판으로 대륙판보다 밀도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죠. 해양판인 건 맞고요. 그 다음 3번 디귿의 경계부에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밀려 들어간다. 옳은 설명이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경우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죠. 이걸 섭입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4번 리을에 형성된 대표적인 산맥은 안데스 산맥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리을은 두 판이 미끄러지는 경계, 충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죠.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대표적인 산맥이죠. 5번 미음과 유라시아판과의 경계부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은 환태평양 조산대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가 아니라 미약하다. 거의 일어나지 않죠.
11번. 다음은 수행평가 문항의 일부이다. 기억 리을 중 옳게 답한 내용만을 고른 것은? 지도에 표시된 5국가 중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만을 있는 대로 골라 국가 이름을 쓰시오.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빙하가 분포한다. 아이슬란드가 있고요. 그 다음 노르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 칠레에도 빙하가 있죠. 물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연안에 흐르는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막이 분포한다. 나미비아, 칠레,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골짜기가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 형성된 해안이 분포한다. 피오르가 있다. 노르웨이, 그 다음 아이슬란드, 그 다음 칠레에 있는 거죠.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틀렸네요. 두 판 사이로 마그마가 흘러나와 해령이 형성되는 곳에 위치한다. 아이슬란드, 대서양 중앙 해령, 옳은 설명이죠.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12번. 그림의 가라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 티오 지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 중 하나임.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까? 예에 해당하는 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하고요.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그런데 투영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까? 자, 이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아닌 건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그 다음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오에 해당하는 건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하고요. TO 지도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동쪽입니까? 다가 TO 지도가 될 거고요. 아니오는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가 되겠죠. 각 지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기 볼게요. 가는 태평양이 육지로 둘러싸인 내로 표현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 태평양이 아니라 인도양이에요. 지도를 보면은 인도양이 이렇게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에는 태평양 자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유럽은 태평양에 대한 존재를 몰랐던 거죠. 그 다음 니은, 다는 지도의 위쪽에 상상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다. 티오 지도 동쪽 끝에는 보통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 표현되어 있죠. 디귿, 가는 나보다 동아시아의 지리적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리을, 나는 중화사상, 라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담겨 있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리을. 4번. 13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가축 사유 두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아르헨티나는 아메리카에 있고요. 아메리카는 소 중심 대륙이죠. 가축 중에서는. 그 다음에 알제리는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사육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이베리코 돼지가 대표적으로 돼지가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돼지가 되겠네요. 1번. 가의 고기는 소의 고기는 돼지, 양. 고기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섭취를 금기시한다. 이건 돼지고기죠. 그 다음 나는 주로 건조기후 지역에서 유목이나 방목의 형태로 사육된다. 이건 양이고요. 그 다음 3번 다의 사육 두수는 아메리카가 아프리카보다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나미부 사막을 비롯해서 사막이 넓게 있어서 그런 그 주변 건조기후 지역에서 양을 많이 사육해요. 이거 잘못된 설명. 그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세계 육류 생산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돼지 육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소고 그 다음이 양이죠.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다는 가보다 세계 사육두수가 많다. 틀린 설명. 사육두수는 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양이고요. 돼지가 사육두수는 제일 적죠. 14번. 그래프는 세 국가로 유입된 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 국가는 각각 아랍에미리트, 영국, 터키 중 하나임. 자, 가를 봤더니요. 인도에서 제일 많이 건너오긴 했는데 폴란드, 파키스탄, 아일랜드, 독일, 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가는 영국이에요. 물론 인도는 이제 과거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뭐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인도에서 제일 많이 넘어오긴 했는데 그 비율이 아주 높진 않죠. 그다음 나는 인도가 제일 많은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이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한 80%쯤 되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15%쯤 돼요. 그 인구가 한 2억 명쯤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죠. 그다음 다는 시리아가 절반을 넘죠. 자, 시리아는 난민이 많이 발생한 나라. 난민은 당연히 돈이나 뭐 힘이나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가까운 나라 받아주기만 한다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튀르키예가 다에 해당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나는 아랍에미리트는 영국보다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남초 현상이 뚜렷하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 나는 다보다 유입된 이주자 중에서 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이 되게 많죠. 잘못된 설명. 그 다음 디귿, 다에서 나로의 이주자가 나에서 다로의 이주자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튀르키예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에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인구 이주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실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랍에미리트 이제 잘 살기도 하고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튀르키예에서도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갔겠죠. 그 반대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리을, 다는 가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네요. 15번. 그래프는 AC 국가의 수력,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이고 다는 각각 수력, 태양광, 태양열, 풍력 중 하나임.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를 먼저 보면은요.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 브라질이 있네요. 다들 큰 나라네요. 자, A, B, C 중에 일단 발전량이 제일 많은 건 수력이에요. 자, 이제 사실 수력은 전 세계 1차 에너지 가운데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 수력이죠. 일단 그 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수력은 이제 수력 중에서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브라질이었잖아요. 중국은 양쯔강, 창장강, 본류를 비롯해서 뭐 지류에 수많은 댐이 있어요. 그래서 수력 발전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브라질은 아마존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이제 강에 있는 물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얼마만큼이나 많냐? 세계에서 물이 2번째부터 10번째까지 많은 강물을 다 합쳐도 아마존 강보다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가가 수력이고요. 가가 수력이고요. A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수력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적지만 B보다는 많은 C가 브라질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하고 풍력은 사실은 이제 아무리 세계 지리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 하더라도 이걸 바로 알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걸 외우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전 세계에서 태양광, 태양열이 많은지 풍력이 많은지. 자,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면 될 텐데 태양광, 태양열보다는 풍력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건 적어줄게요. 자, 나가 풍력이고요. 다가 태양광이에요. 근데 이건 정답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정리만 해두세요. 1번,
가는 바람이 지속해서 많이 부는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이건 풍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2번 나는 연간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태양광. 그 다음 3번 가, 다 중 세계 발전량은 다가 아니라 가가 가장 많다. 수력이 제일 많다. 그 다음 4번 세 국가 중에서 수력 발전은 미국이 가장 적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력 발전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루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1등, 브라질이 2등, 이건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었으면 4번이 정답이라는 건 쉽게 찾을 수 있죠. 정답은 4번. 자, 5번 수력,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발전량의 합계는 미국이 중국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 16번 그래프는 동남 및 남부아시아 5개 국가의 새 작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작물로 옳은 것은? 자, 타이, 인도네시아보다는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먼저 볼게요. 나를 보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만 되게 많죠. 자, 그걸 보고서 나가 커피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베트남은 전 세계 커피 2위, 1위는 브라질, 2위가 커피, 베트남, 3위가 콜롬비아, 4위가 인도네시아예요. 나가 커피네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다른 데는 물론 이제 베트남에서는 많이 하기도 하지만 스리랑카가 제일 많죠. 나라는 제일 작은데 다를 제일 많이 생산한다? 차저차, 스리랑카, 실론섬, 실론티. 자, 그러면 가는 이제 천연 고무가 되겠죠. 천연 고무는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곳이 이렇게 생산 잘 자라죠. 그래서 정답은 5번. 17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품목별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멕시코, 브라질, 칠레 중 하나임. 자, 나를 보니까요. 자동차가 1등이죠. 가하고 다는 자동차가 아예 없는데 이걸 보고서 나는 멕시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멕시코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맺어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관세를 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노리고 미국 국경과 가까운 멕시코 지역에 공장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 공장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인건비가 싸니까요. 이걸 바로 옆에 있는 미국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 멕시코예요. 그 다음 브라질하고 칠레는 뭐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구리가 떡하니 써 있네요. 자, 그래서 다가 칠레고요. 자, 가는 콩 독특하네요.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콩도 어마어마하게 재배하나 봐요. 그 다음에 철광석이 있는 거 보고도 또는 원유를 보고도 칠레랑 브라질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철광석으로 유명한 나라가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브라질도 국토 대부분이 안정 육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광석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가가 브라질. 선택지 볼게요. 1번 나의 자동차 공업은 주로 북부 지역을 미국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마킬라 도라.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1번. 2번 다는 목재 생산, 초지 조성 등으로 아마존 열대림 면적이 감소하였다. 브라질 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3번 나는 가보다 유럽계 인구가 많다. 잘못된 설명. 자,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요. 2억 명이 조금 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유럽계예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유럽계의 인구가 제일 많아요. 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지만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는 인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럽계 인구가 제일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브라질이다. 4번 가는 주로 에스파냐어, 다는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5번 멕시코는 칠레보다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자, 나하고 다가 멕시코와 칠레라는 걸 알았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정답은 1번.
1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나 다를 봤더니요. 다 국가가 산업별 종사자 수가 2,500만 명이 넘어가서 독보적으로 많죠. 이건 그 나라의 인구 규모가 가나보다 2배 이상 크다는 얘기잖아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세 국가 중에서 그 나라는 튀르키예요. 튀르키예가 여기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네요. 그 다음 가하고 나를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석유는 사람이 직접 이게 굴이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갱도? 아무튼 땅속으로 들어가서 캐는 게 아니잖아요. 대규모 자본으로 기계로 캐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그런 이미지, 이제 석유에 대한 이미지하고 달리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카자흐스탄은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보고서 가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신 여기에 있는 건설업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가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자, 보기 볼게요. 기억, 터키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국가 내 건설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많죠. 그다음 리을, 나는 다보다 석유의 생산량이 많다.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석유 생산량 탑3 안에 들어가죠. 그다음 리을, 다는 나보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 튀르키예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지진 피해가 많죠. 정답은 5번. 19번. 지도의 가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벨기에, 언어 갈등, 나는 에스파냐, 분리독립 움직임, 소수민족의, 그 다음에 다는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의 경제 격차 때문에 분리독립 움직임, 그 다음에 라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은 종교 갈등이 심하다, 그 다음에 마는 오스트레일리아. 이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설명 한번 볼게요. 1번, 가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 및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2번, 카탈루냐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분리주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고요. 3번, 농업이 중심이고 소득이 낮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주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북부 지역이 제조업 중심이고요. 남부 지역은 농업 중심이에요. 그래서 북부 지역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지역 입장에서는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좀 적게 받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잘 사는 지역이 분리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보통은. 자, 에스파냐에서도 카탈루냐 지방이 제일 잘 살고요.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벨기에에서도 북부 지역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분리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도 퀘벡주가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자, 아무튼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남부 지역의 민다나오 섬에서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도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 유럽인이 이주하면서 원주민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오지로 강제 이주된 역사가 있다. 옳은 설명이죠. 20번. 그래프는 가다 국가별 인구 규모 1위, 2위 도시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다는 각각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중 하나이고 각국의 2020년 수위 도시는 각각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파리 중 하나임. 자, 가나 다 가운데 나를 구분하는 게 제일 쉬워요. 1위 도시의 인구가 가다랑 비교하면
훨씬 천천히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는 프랑스고요. 이 도시는 파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수위 도시의 1위 도시의 인구 증가 속도가 뭐 큰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다가 더 빠르게 증가하긴 하는데 가도 인구가 뭐 70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는 1위 도시하고 2위 도시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데 비해서 다는 1위 도시와 2위 도시가 그렇죠?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2위 도시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서 가가 아르헨티나, 다가 브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세계지리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브라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자, 여러분들 브라질에 있는 도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일단 수도인 브라질리아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상파울루를 알고 있는 친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상파울루가 브라질에서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자, 그래서 브라질리아는 뭐 이제 인구가 많은 도시는 아니니까요. 이제 내륙 지역을 개발하려고 만든 이제 계획 도시, 뭐 새로 수도로 정해진 곳이니까 인구 규모는 생각처럼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런데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두 도시는 여기 자료처럼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죠. 그래서 다가 브라질이에요. 보기, 기억, 가의 수위 도시는 아르헨티나의 수위 도시는 프랑스의 수위 도시보다 세계 도시 체계에서 상위의 세계 도시이다. 잘못된 설명. 리은, 가와 나는 아메리카, 다는 유럽에 위치한다. 역시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디귿,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의 인구에다가 곱하기 2를 해도 더 많은 경우. 그래서 1위 도시의 인구가 지나치게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리을, 1950년에서 2020년의 인구 증가율은 브라질의 수위 도시가 브라질의 1위 도시가 아르헨티나의 수위 도시보다 높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디귿 리을 5번. 여기까지 해서 1회 모의고사 해설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